웹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과신조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2시 3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푸트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먼저 장시 시작 후 5% 가까이 눌렸다가 이렇게 아래꼬리를 좀 말아 올렸죠. 5% 가까이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윗꼬리 달고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고간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홀딩을 하고 좀 더 들고 가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자, 앞으로 이 펩트론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서 현구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 좀 도와드릴 건데,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펩트론, 자,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10%대 가까운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가를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우선 최근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자, 고점을 찍었던 17일, 그리고 그 다음날, 자, 이틀 동안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죠. 자, 요거는 단타꾼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들어왔던 이 단타꾼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자, 오늘의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고점에서 들어왔는데 주가가 눌리면은, 자, 공포 구간으로 인식이 되면서 투매 물량으로 손절할 거고요. 주가를 다시 띄워주면은, 아, 이제 본전 줬으니까 던지고 나가라. 자, 요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주가를 흔들면서 단타꾼들 물량을 털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부터는 이 재료 소멸 관점으로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렸었죠. 왜냐면 이 펩트론의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 요때 상승이 나왔던 거는 위고비 출시, 자, 요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었고, 또 요때 나왔던 상승은 일라이 릴리랑 자, 플랫폼 평가 기술 계약 체결, 자, 요 이슈로 인해서 전부 다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료 소멸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도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고, 중요한 구간을 돌파했을 때 뭐 요런 구간이나 요런 구간들 돌파를 했을 때는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제가 소통망에서도 분할 매도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잠깐 살펴보시면은, 자, 여기서 펩트론 한번 검색해 볼게요. 펩트론. 자, 보시면은 처음 매수한 거는 9월 9일 날 41,500원의 매도 타점을 처음 잡아드렸고, 10월 10일 날 72,500원에서 분할 매도,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94,000원 부근에서 또 분할 매도. 지금 비중이 한 25% 아직 남아 있긴 해요. 두 번의 분할 매도를 하면서 지금 한 25% 정도 비중을 아직 갖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자, 제가 오전에도 올려드렸는데, 자, 요거 최대 주주 블록들 관련해서 이제부터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깐 내용 살펴보시면은, 자, 보세요. 유상증자 신주 배정일 기준 이후, 권리락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상장 거래 전. 자, 이때 블록딜을 매각할 수 있다고 예고를 했다라고 해요. 자, 상장 거래 전이면 언제예요? 자, 여기 상장 예정 기간 나와 있죠.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면요. 자, 그럼 권리락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29일 전. 자, 날짜로 따지면요. 자, 29일이면은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 한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선 권리락 이후에 거래량이 터졌던, 자, 만약에 요때 블록딜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최대 주주는요, 매도를 하게 되면은 5거래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아직 공시가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이날에는 블록딜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5거래를 지면은 1, 2, 3, 4, 5, 17일 날에 고점을 찍었던 이날에 공시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시가 아직 안 났다는 거는, 자, 우선 이날에는 블록들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터진 시점, 자, 요 날이 10월 16일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럼 만약에 이날에 이렇게 거래를 터진 시점에서 블록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 1, 2, 3, 내일 모르겠죠. 4, 5일이면요. 자, 그때 공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내일 모레도 공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아직까지 블록들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날짜로 봤을 때는, 자, 29일 이전이니까, 자, 요번 주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블록딜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은 블록딜은 뭐예요? 악재입니다, 악재. 블록딜이 됐다고 공시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하방입니다, 하방. 자,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면 하방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전에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근데 블록딜 공시가 나오기 전에 푸가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를 잡아놔야 돼요. 자,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자, 유상증자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1차 발행 가액 그리고 2차 발행 가액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더 낮은 가액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1차 발행 가액이 36,000원이잖아요. 그쵸? 자, 36,000원이 더 낮으니까 자, 36,000원이 가액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청약 일정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평균 주가를 기준 주가로 40% 할인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가격이 1차 발행 가액과 2차 발행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 동 금액을 발행 가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청약일 3에서 5거래일. 자, 이때까지의 평균에서 40%를 할인한 가격이 자, 1차 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요걸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청약일이 언제죠? 자, 청약일이 11월 13일이에요. 자, 날짜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11월 13일 요때죠. 5거래일 전 그리고 3거래일 전 1, 2, 3, 4, 5죠. 그럼 6, 7, 8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자, 이 3일 동안의 주가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3을 하면은 평균 가격이 나오죠. 그 가격에서 40%를 할인한 금액으로 적용한다라는 건데 만약에 11월 6일날 주가가 10만 원이고 11월 7일날도 10만 원이고 11월 8일날도 10만 원을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30 나누기 3이죠. 그러면 10이에요, 10. 여기서 40% 할인된 가액이 6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 1차 가액이 얼마였어요? 36,000원. 자, 근데 이게 더 높아요. 그럼 이걸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1천억을 조달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주가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어서 6만 원에 가액이 결정이 되면은 얼마를 더 조달하는 거예요? 36,000원에서 6만 원까지 한 80% 정도 오른 거죠. 그러면은 1,000만 원에서 80%면은 800억이에요. 800억. 800억을 추가로 더 조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이게 더 훨씬 이득이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청약일에 가까워져 오는 날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돈을 조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호일 대표가 최대한 이 블록딜을 쉽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기간이 10월 29일이 가장 늦는 날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번 더 슈팅을 만들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고점에서 블록딜을 해야지 받아가는 사람들이 수익도 더 많이 보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자, 펩트론 자, 남은 비중 좀만 더 내려볼게요. 자, 아까 전에도 펩트론 자, 오늘 변동성이 큽니다. 17에서 18일 이틀 동안 개인 매수에 강해 들어왔던 이 단타꾼들. 자, 요 내용 보시면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17에서 18일 이틀 동안 개인 매수에 강하게 들어와서 이거 단타꾼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위아래로 흔들고 털고 있다. 자, 이런 움직임 봤을 때 한 번 더 틀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는 이때 한번 틀 때 남은 물량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25% 비중 남아있죠. 자, 요걸 이때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블록딜이 나오기 이전에 한번 튀었어요. 그럼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블록딜 공시가 나오면은 이때부터는 주가의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는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할 예정이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6일에서 11월 8일 날 자, 이때 유상증자 가액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또 높은 금액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 이때 고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얘네들도 자금을 조금 더 조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재료는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재료는요. 첫 번째는요. 자, 1112 마운자로. 자, 이거를 국내에 출시를 할 수 있다. 자, 요런 이슈를 끄집어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노보노디스크. 작년에 텀시트까지 수령을 했잖아요. 자, 작년에 1112랑 노보노디스크에 각각 텀시트 수령을 했고 자, 요번에 1112랑 플랫폼 평가 기술 계약 차익을 한 게 비독점으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미 국내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어요. 자, 이미 1112랑 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럼 노보노디스크는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상태죠. 자, 얘네도 지금 급하게 서두르면서 계약 체결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재료는 지금 시장에 터뜨리지 않겠죠. 정말 중요한 구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자, 이런 계약을 터뜨리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마운자로 국내 출시 자, 요런 기대감을 만들면서 주가를 띄울 때는 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자, 이때 고점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지 블록들 공시가 그 다음에 나오면은 자, 주가는 하방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이 블록들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눌렸을 때 자, 이때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11월 6일에서 11월 7일, 8일 날이죠. 자, 이때 3일 동안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려야지만 자금 조달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강한 상승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때 이러한 이슈, 노브르스크와의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 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났다가 바닥을 다졌다가 다시 한번 크게 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파동을 이용만 하면 되겠죠. 자, 고점 구간에서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물량 전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블록딜 공시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바닥 구간에서 재진입 자,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유상증자 이거 산정 가액 확정을 위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럼 이때 다시 고점에서 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요. 자, 이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좀 해드려요. 뭐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 중간중간에 뭐 이러한 이슈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 고점 구간을 일단 놓치시면 안 돼요. 블록들 공시 나오면 바로 하방 맞습니다. 자, 이 소통방에서 제가 매도 타점까지 다 안내를 잡아드릴 거고 자, 주가가 조정이 왔을 때 매도하셨던 분들은 조정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 이미 차익 실현하고 던졌기 때문에 그렇죠?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면서 11월 달에도 큰 수익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이 소통방에서 전부 다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요 상단에 보시면 김프로 직통 번호인데요.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펩트론 딱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펩트론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링크를 이렇게 남겨드릴 건데 자, 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입장 요청이라는 게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제 화면에 자, 이런 식으로 입장 요청 이게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입장 요청 하신 분들 중에서 광고 글을 올리거나 뭐 스팸 메시지 보내고 나가는 분들도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자, 펩트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입장 확인되신 분들만 제가 그룹에 추가 승인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요 펩트론이라는 문자를 꼭 남겨주셔서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소통방에서는 제가 시황 자료나 브리핑 자료, 실시간 뉴스, 매수매도 타점 안내 전부 다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방이에요. 이렇게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펩트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서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펩토론이라고 문자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선 10월 29일 이전에 블록딜 자, 이거 물량 25만 주입니다. 25만 주 125억 원 규모예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 자, 블록딜 공시 나오면은 바로 하방 맞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많게는 한 15%. 뭐 정말 20%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은 자, 요 정도의 하락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블록딜 전에 주가 한 번 더 틀 겁니다. 이때 고점에서 저희는 안전하게 전량으로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할 거예요. 자, 그리고 블록딜 공시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나타났을 때 바닥 구간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11월 달 아까 말씀드린 6일에서 11월 8일 자, 이때 3일 동안의 평균 가액의 40% 자, 요게 1차 발행 가액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자, 요걸로 가액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펩토론 입장에서는 또 특히나 이 펩토론 들어있는 이 세력, 주포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 이 구간에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간에 주가의 고점이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요.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뭐 많게는 4시간까지 걸려서 그 뒤에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서는 실시간 대응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펩트론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자료 그리고 실시간 대응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 펩트론 자,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고 하신다면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